네, 오늘은 멀티미디어 아홉 번째 시간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쉽게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스트리밍으로도 친숙하게 살펴보는 그런 영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부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상 미디어와 비디오입니다. 자, 영상 미디어. 우리가 지금 멀티미디어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멀티미디어에서 멀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이제는 영상에 대해서 영상 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영상이란 말은 영화나 텔레비전, 그다음 사진과 같은 이런 시각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그 2차원 평면에 존재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2차원으로 우리가 그 영상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그 TV나 아니면 이 PC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영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표현 및 전달 형식에 차이가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복제와 재생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자, 영상 미디어에서 영상 자체가 공통적으로 이 영상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제가 이제 가능할 수밖에 없고 재생이 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재생은 우리가 재생이 되어야지만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제는 이 복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복제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미디어, 영상 매체, 바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영상 미디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지식도 얻기도 하고 유용한 정보도 얻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영상 미디어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미디어를 시각적인 영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을 여기 보시면 언어, 문자, 그림, 이미지 등으로 이렇게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전통 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문이나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이런 매체들 있잖아요. 전통 그 전달 매체들. 그것과 달리는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컨텐츠는 익숙한 경로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 시장을 뺏기면 그 떠난 이용자를 복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영상 컨텐츠, 지금은 영상에 대한 플랫폼, 이런 플랫폼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싸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스튜디오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방송을 위한 이렇게 스튜디오를 보면은 당연히 이 뒤에 배경에 해당하는 이런 배경지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서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영상 미디어의 이제 속성입니다. 그 영상은 그 표현 양식의 기술적 속성 그리고 전달 매체의 물질적 속성에 영향을 받아요. 기술적 속성 그리고 물질적 속성이요. 기술적인 속성, 그다음 물질적인 전달 매체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 해석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이다. 근데 사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정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림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촬영한 사진 말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가의 의도, 메시지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매체 종류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해석,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진, 그림, 그러면 동영상은 어떨까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가보고 싶다. 혹은 나도 저걸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뭐 이런 테마 기행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나도 저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뭐 동물이 많은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 동물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최근에는 뭐 먹방.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혹은 맛집. 그럼 나도 저 맛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매체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사회적 문화적 속성이 있어요. 그 영상 자체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소통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요, 이 영상 자체는 이 동시 컨템포럴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전달,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건데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지금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영상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대성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문화적 속성이 반영이 되는 그런 문화적 속성을 갖는 그런 매체가 바로 영상 미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재현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요, 여러분, 재현 묘사,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재현, 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재현 속성에서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재현 체계는 그 우리 사회와 암묵적으로 약속된 것이고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상성이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도상성,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도상성은 실제 대상의 외적인 모양 그리고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성질을 도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제작자가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도상성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바꾸거나 조명을 뭐 집중해서 하거나 음향, 편집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사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된 대상 자체가 실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 그런 성질, 그게 바로 도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언어에서 개는 실제 개와 유사성이 없고 인위적으로 명칭과 대상이 연결됐지만 영상의 개는 그대로 개를 묘사한다. 이 의미를 가지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개를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글자인 dog은요, 대상을 인위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언어에서 쓰여지는 이 개와 실제 개는 사실상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유사성이 없죠. 모양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우리가 이 대상을 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개가 그대로 개로 묘사되는 혹은 언어적 개와 유사성은 없지만 이 dog이라는 그 언어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의 영상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표성입니다. 지표성은 의미를 예측하는 성질.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내용의 유사성보다 대상과 영상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떻죠? 저녁밥을 짓는 그런 집안 풍경을 상상하게 되고 그런 어떤 지표성을 갖게 되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시골집에서 왜 연기가 피어오르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유는 뭔가 불을 떼는 건데 불을 떼는 이유는 뭔가 음식을 하거나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물고기 사진이 있다. 여러분 물고기가 뭐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가 쫙 이렇게 사진에 있어요. 그러면 연관돼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질 오염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수질이 물이 오염돼서 이 물고기들이 죽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지표성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뭘까요? 딱 봐도 우리가 남자, 여자의 어떤 모습을 가져요. 자, 이 심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죠?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에서는 이 화장실이 남잔지 여잔지 그렇게 말로 쓰여 있는 그 경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강렬하게 알고 있는 이 심볼을 통해서 구분된 어떤 지표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은 딱 봐도 지금 뭐 신혼부부, 남녀가 구분된 신혼부부. 자, 여기도 이 표시도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는 신호로 그런 지표성을 갖는 심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비결정성입니다. 자, 비결정성은 대상의 배경, 수용자의 참여 폭에 따라서 동일한 같은 요소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거실에서 막 놀고 있으면 이제 귀엽게 보이지만 밤에 똑같은 고양이가 밤에 폐가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어떻게 보이죠? 조금 음산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동일한 고양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배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다큐멘터리는요, 여러분 도상성, 지표성이 높은 영상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결정성이 높은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별도로 촬영된 영상을 잘라붙여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이런 몽타주 기법을 많이 활용한 영상은요, 비결정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결정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 해독 과정에서 이 수용자의 참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요새 이제 이 비결정성을 오히려 더 많은 비결정성을 갖도록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에 맡기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있죠. 자, 영상 미디어는요, 수용자에게 보는 것을 그대로 믿게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도상성, 그리고 영상으로부터 자신에게 떠오르는 관념을 사실로 믿게 하기도 하는 비결정성. 이게 바로 이 영상 미디어의 성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에로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죠.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서로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자녀도 이렇게 갖게 되는 약간 이런 비결정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거나 다른 결말을 갖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디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디오라는 그 어떤 매체가 좀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데 그렇게 또 오래되진 않은 그런 매체인데요. 비디오라는 정의는요, 그 텔레비전의 영상 또는 정기적인 영상 신호를 의미하는 용어가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나 영화의 필름과는 좀 다른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VTR, VCR 이런 용어를 많이 또 썼는데 VTR이랑 VCR을 사용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한 홈비디오,
이거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는데요. 왜 비디오 뒤에 테이프가 있느냐? 이 매체 자체가 저장 매체 자체가 검은색 테이프로 이렇게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디오라는 개념 자체가 텔레비전 영상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뭐 이런 비디오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지금은 이 비디오 대신에 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DVD 하다못해 옛날에는요 비디오 방, DVD 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 PC방에서 PC가 있듯이 비디오 방에 이렇게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DVD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설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비디오의 변화입니다. 2016년도 가정용 VHS 비디오 테이프가 2008년도에 이렇게 이 VHS 플레이어 VCR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VHS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VCR의 생산도 중단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DVD가 등장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아날로그 비디오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방송 이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디지털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날로그 방송을 서비스를 했었죠. 근데 디지털 방송 이후에는 대부분의 비디오 컨텐츠를 이제 디지털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VHS 플레이어인데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이게 비디오 테이프죠.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자, 우리가 VHS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영상으로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기억하십니까? 요즘 이 비디오 테이프 보기 쉽지 않죠. 영화가 끝난 뒤에 뒤로 감아서 다시 보거나 보고 싶은 장면 보려고 빨리 돌리기 되감기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비디오 테이프, 정확히는 VHS라고 부르는 아날로그 비디오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비디오 하면 어떤 영상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보시죠.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네, 집에서 비디오 한 편 보려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이 불법 비디오 경고 영상부터 봐야 했죠. 마지막으로 이 경고 영상 보신 적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디지털이 보급되고 새로운 기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더 이상 VHS는 생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본 후나이사가 이번 달로 VHS의 플레이어 VCR을 생산 중단합니다. VHS 테이프는 이미 2008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후나이는 현재 일본의 유일한 VCR 제조사인데요. 지난해 VCR 75만 대를 판매했는데 2014년에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품 조달도 어려워져서 생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밤 이렇게 주말에 볼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비디오 대여점을 찾던 풍경, 신작 영화를 먼저 보기 위해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던 기억, 반납 전에 되감기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이제 모두 추억이 될 텐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DVD가 등장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는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보도도 있었군요. TV를 제외한 DVD 플레이어와 앰프, 튜너, 스피커를 포함한 가격이 80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시 80만 원대 비싼 가격에도 이 기사가 나간 지 불과 1년 만에 DVD 플레이어 시장이 VCR 시장을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디오 테이프를 밀어낸 DVD도 어느새 옛날 물건이 되어가는 느낌이죠. 컴퓨터 파일과 IPTV 또 스마트폰 등으로 영화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세상이 됐는데요. 기기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과 추억이겠죠. 비디오 테이프에 남아있는 수많은 추억, 늦기 전에 파일로 보관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떻죠? 지금 이렇게 좀 사라진 그 VHS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던 그런 뉴스입니다.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그 아날로그 이거를 디지털로 옮겨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이 가족들이 홈 비디오 해가지고
가족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이 영상이나 다 촬영을 뭘로 하죠? 이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좋은 디지털 카메라로 하거나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녹화하는 캠코더 이런 걸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플레이어도 생산이 중단될 시기에 이르르니 이거를 디지털로 옮겨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비- 자, 비디오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디오는 그 렌즈에 의해서 우리가 촬영할 때 그 렌즈에 의해서 포착된 이미지를요, 이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영상은 즉시 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다양한 영상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는 시간적인 제약성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이 정지 화면이 재생되는 정지 영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 영상이 순차적으로 재생이 돼서 영상처럼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의 정지 영상 하나를 원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레임은요, 인접한 앞뒤의 다른 프레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과 프레임이 뭐 1초에 뭐 30이든 24프레임이든 이렇게 프레임 수를 정해서 녹화가 되는데 그 1초에 여러분 30개나 24개의 프레임을 가진다고 치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프레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서로 앞뒤에 인접한 프레임은 굉장히 유사한 이런 화면을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VHS에 들어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에 이제 표면을 닿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당겨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영상을 읽어드려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의 한계입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요, 정지 영상들과 그 오디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냥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음성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커서 저장, 전송, 그다음 압축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 과정에서 연속적인 정지 영상들이 시간적인 제약성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디오가 가지는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와 대역폭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단위 시간당 데이터의 전송량을 의미합니다. 이 대역폭이라는 자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디오 시스템에서 이 프레임이 바뀌는 속도를 초당 프레임 개수로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FPS라고요. 여러분들 게임 하시죠? 게임 FPS 게임에 이제 보면은 그 FPS가 몇 가지 뜨냐 이런 거를 이제 또 체크를 해서 PC의 성능을 또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frame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1초당 프레임이 몇 개냐, frames 그러니까 몇 개의 프레임을 갖느냐를 FPS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나타낼 때 영화를 만약 비디오로 한다. 그럼 대역폭의 차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인데 30 FPS죠. 영화는 초당 24 FPS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영화도 24프레임이 아니라 더 많은 프레임을 가지는 그런 고품질, 고화질의 영화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서 변환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역폭의 크기가 클수록 양질의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이유겠죠. 굉장히 영상이 넘어가는 게 부드럽다.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당 30프레임을 넘는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고품질의 영상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 데이터 대역폭에서 여러분들 그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
이거는 바로 이 프레임의 이미지 해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80 뭐 이렇게 이 해상도가 있고 거기에 픽셀당 비트의 개수를 곱해줍니다. 그게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가 되겠죠. 자, 이때 대역폭은요.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가 계산이 되고 그 크기에다가 초당 프레임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즉, 한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크기에다가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가지냐. 예를 들어서 30개, 24개 이렇게 초당 프레임의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한마디로 대역폭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계산했던 대역폭에다가 전체 재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역폭 자체는요, 1초에 해당하는 어떤 그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초 곱하기 전체 재생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가 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역폭과 전송 속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역폭이 넓고 대역폭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화나 영상 어떤 전체 재생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대역폭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디오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되는 이 영상 신호가 이제 바로 이 아날로그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비디오는요, TV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발생을 했고 빠르게 확산이 된 어떤 개념인데요. 이 방송국이나 VTR 등으로부터 영상 신호를 수신하고 TV에 장착된 이 복음기를 통해서 그 RGB 모드로 복원을 해서 그 전자총을 사용해서 음극선관 CRT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CRT 모니터 굉장히 뚱뚱한 모니터, 옛날에는 모니터도 굉장히 뚱뚱한 모니터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전자총을 사용해서 모니터에 출력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었던 시대죠. 그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잡음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의 편집과 수정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TV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12년도 12월 말에 종료를 한 이 아날로그 TV를 그 전에는 뭐 봤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TV를 주로 시청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디지털 비디오,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 비디오는요, 이 영상을 인코딩된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해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동영상을 디지털 비디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표시된 일련의 디지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비디오는 재생과 상관없이 화질에 손상이 없어서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비디오는요, 재생을 많이 하잖아요. 재생을 빈번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어떤 손상이 가해집니다. 근데 이 디지털 비디오는 재생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 없이 화질 손상이 되지 않거나 화질 손상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는요, 컴퓨터에서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가 이 어떤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잡음도 적고 그다음에 그 편집이나 수정도 가능한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이 좀 방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는 압축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영상도 다 압축을 한 형태로 전송을 시켜서 좀 이렇게 전송에 대한 어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MPEG인데 MPEG 이거는 동영상, 음성과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파일 형식으로 이제 MPEG에서 이제 주로 개발한 포맷입니다. MPEG 1이 있었는데 1993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MPEG 2가 95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MPEG 1이나 MPEG 2와 같은 동영상 표준 규격이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MPEG 1이나 MPEG 2 기술은 점차 어떤 한계를 가지게 돼서요, 새로운 멀티미디어 규격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인 MPEG-4가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MP4 이런 어떤 동영상 파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MP3 파일과 MP4 파일입니다. MP3는 여러분 비디오 그 동영상 파일 포맷이 아니에요. 그죠? MP3는 음성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포맷입니다. 그래서 MP3 파일은 MPEG-1을 기반으로 이 음성 파일을 저장하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P4가 바로 확장자가 MP4이고 음성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 이미지, 문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이 MPEG-4 파일에는 이제 다른 환경의 다양한 기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MPEG-4 기반의 코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덱이 따로 뭐 기본으로 설치된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부가적으로 다른 코덱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좀 다양한 어떤 기술들 그리고 영상에 대한 개념들 살펴봤습니다.